반갑습니다. 인생계획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공백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현재 현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현직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세 번째 직장이고요. 첫 번째 취업을 하기 위해서 9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에 공백기라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6개월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음. 공백기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1년에 우리가 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네. 해서 시즌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텀은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공백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9개월이나 한 1년 정도가 지나갔을 때 이것을 공격적으로 왜 당신 놀았어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한 준비를 정말 해온 사람이냐, 관심을 일관되게 가져왔느냐, 이런 것을 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신입으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 9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그 당시에는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역량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서 먼저 컴퓨터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른 이제 스터디와 기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들을 여러 가지 알아보는 과정에 9개월이 넘는 시간들이 소요됐는데, 이에 따른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그 면접관님들께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두려워하실 만한 이유는 네. 이런 기초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 어떤 학원을 다닌다든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네. 너무 평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실 것 같고, 네.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딱히 정말 이 회사를 위한 준비였는가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 반문을 했을 때 충족할 만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조언을 좀 드릴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각자 맡은 역할에 돌아갈 수 있는 롤들이 나눠져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끼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큰 범위로 아우르는 것보다는 작은 범위에 집중을 해서 그 상세 스킬들을 조금 더 다듬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인이 정말 지원한 직무, 네. 정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담당 업무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고 네. 연구를 해왔고 네. 그에 맞는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네. 진짜 내가 담당을 하게 될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한 사람들은 그만큼 더 튀어볼 수 있고 좋게 말하면 진짜 예뻐 보이죠. 네. 같이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공백기를 가지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과연 진짜 일하게 될 직무는 무엇이고 지금 당신네 회사에서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내가 맡을 수 있는 분야는 이런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 직무를 위해서 그동안 뭐 지식이라면 지식 혹은 뭐 기술이라면 기술 이런 것들을 터득하는 시간으로서 알차게 준비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들어도 이거는 공백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만 얘기를 하신다면 충분히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이직을 하셨습니까? 혹은 이제 왜 전 직장은 왜 그럼 그만두셨어요? 이런 게 또 될 수 있단 말이죠. 솔직하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은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컸던 것도 있었고요. 연봉이 작은 이유도 이직 사유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이제 옮기고 싶은 니즈에 대한 것을 강하게 어필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그 회사에 가서 내가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금전적인 부분은 좀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솔직히 내가 만약 이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 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급여를 또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 회사가 직원들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가 남다르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한 명이 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높다는 뜻은 그 한 명의 생산성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라면 내가 충분히 옮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사실 뭐 면접관 분들도 월급쟁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용감하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일단 뭐 완전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어쨌든 급여라는 것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어느 정도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급여라는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어서 이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저변에는 내가 그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뭘 준비해 왔다는 게 좀 남들보다는 더 뛰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이제 두 번째 직장을 옮겼을 때 이제 대학원을 마쳤는데요. 그거를 하면 병행하면서 이제 같은 학우들이랑 이제 그룹 스터디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주말에는 이제 다른 스터디 이제 뭐 강남이나 신촌 쪽에서 이제 스터디를 찾아가지고 같이 그룹 스터디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방송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공백기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6개월을 초과하는 시기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면 되는데 특히나 이 회사나 산업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제 자기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에 대한 직무에 대한 그런 준비, 세반 준비를 알차게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보면 공백기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것만 잘 어필하신다면 될 것 같고요.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직 사유를 이야기를 하실 때 과감하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시는 것도 충분히 먹힐만 하다. 똑같은 이제 월급쟁이 입장에서 충분히 들어줄 만한, 용납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꺼리거나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정도만 좀 주의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직과 그리고 공백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정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